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100선 앞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보합권에 머무르는 사이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HLB가 주도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콘텐츠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부각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관망세가 우세한데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월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결 오늘도 저희 투자병법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은 별로 좀 의미가 좀 없었던 네.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미증시를 확인하셨던 분들, 오늘 아침 개장 전에 이제 기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코스피의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에서 S&P는 뭐 이제 역대급 최대치를 뭐 기록을 하고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 눈치만 좀 보고 있는 그런 좀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시장의 그 흐름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제 빠른 회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좀 매매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뭐 이제 뭐 지난 여름처럼 혹은 뭐 이제 작년도에 이제 좀 그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처럼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갈등에서 이제는 뭐 이제 협상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우리가 여기저기 이제 또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이제 금리 인하 쪽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브렉시트 쪽에 관련된 좀 호재 느낌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덜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같이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갭상승을 띄워놓고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좋다 보니까 갭상승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좀 이제 아쉽게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요즘에 보여지고 있는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위쪽으로 좀 돌파를 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 이후에 좀 많은 거래량과 많은 이제 수급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저항대에 부딪혀서 좀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좀 약간 꼬리를 좀 내렸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지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딱 내릴 만큼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가 나오면서 방어를 할 만큼의 꼬리는 충분히 나온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앞으로 이제 뭐 11월, 12월 이때 이제 추세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시장의 움직임에 뭐 그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요즘에 움직임이 나와도 좀 빈 껍데기의 시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가총액 2위 HLB라는 종목이 22%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도 막 10몇 프로, 20% 뭐 가까이 이제 밀리다가 시가총액 2위의 종목이 또 올라갈 때는 또 22% 올라가고 막 경고 종목에 또 이제 막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증시를 견인해가는 그런 시가총액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 비중이 16%,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HLB 생명과학의 거래 비중도 7%,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이제 23% 정도 시장의 뭐 4분의 1의 거래 비중을 좀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양봉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거의 기대치만큼 다른 종목들이 썩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상황들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저항대에 붙여놨고 이번에 여기 이제 또 다시 한번 저항대 갖다 붙이는데 이런 자리에서 뭐 이제 HLB가 이제 다시 조정 구간으로 떨어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급락으로 또 이어진다고 하면은 괜히 이제 제 없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좀 휘둘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좀 HLB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들로 이제 이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 가지 종목이지만 우리가 좀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HLB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의 이제 좀 뭐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좀 우려하는 단 한 가지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넘기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 장세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 또 11월 준비를 위해서 오늘 또 제가 좋은 기법 강의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테마 그다음에 재료주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잘 나가는 종목들 미리 매수를 해서 수익을 잘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약주의 방향성을 잘 체크해 보시라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10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11월을 준비하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식 명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사자성어를 또 네. 준비를 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뭐 이제 항상 또 어느 곳에나 이제 좀 그 비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 투자병법 안에서는 또 주식시장에 또 의미를 또 같이 부여를 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자성어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이제 물건을 보면 이제 가지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근데 주식시장의 요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은 뭐 제약주도 잘 갔었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뭐 미세먼지라던가 혹은 뭐 개별 이슈 종목들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고 사실 작년 여름 대비해서 이제 시장에서 바닥에 저점을 찍고 많이 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좀 시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종목들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다음에 뭐 종목 달라고 뭐 그 말씀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또 회복이 되면서 막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앞의 방향성과 혹은 이제 미래의 주가 상승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고 종목들을 미리 이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막 매수를 많이 하고 싶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내용들이 내가 이제 종목들을 분석하는 능력들이 떨어질 때는 오늘도 가고 있는 종목들, 어제도 갔던 종목, 그제도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위쪽에서 고점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기회도 많고 먹거리가 많은 흔히 말하는 물반 고기반 장세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또 매매를 잘못해서 혹은 욕심을 좀 잘못 부려서 이런 먹거리가 많은 시장에서 오히려 막 계속 계좌에 좀 물리는 종목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잘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차트의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 또 좋은 종목과 그다음에 또 좋은 기법, 그다음에 좋은 테마의 설명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뭐 HLB 이런 거를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종목들을 우리 투자 병법을 통해서 새로 남들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수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에 워낙 먹을거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가 쉬운데 그런 욕심을 조금은 넣어두시고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여러 가지 차트와 매매를 통해서 함께 선취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로 는 SDN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면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종목은 1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다른 종목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긴 했는데 네. 확실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또 강력하게 또 한 방에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사실 SDN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다른 이슈와 뭐 다른 그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있지만은 오늘 거래량을 터뜨린 거는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실 이 종목은 약간 양다리 같은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뭐 남선알미늄 혹은 뭐 이월드의 상한가, TK 케미칼의 급등 이런 부분들 이쪽 이제 테마로도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고 혹은 이제 뭐 대신정보통신, 그다음에 뭐 SDN 3일기업공사 이런 이쪽 테마로도 이제 같이 좀 엮여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좀 무료 방송을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DN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이제 좀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갖다 붙인 거래량을 쏘아 올리면서 갖다 붙인 구간들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과거에 만들어놨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제 소폭의 매물대들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빠르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힘을 다시 한번 모아서 돌파를 하느냐 이런 그림들이 이제 갈릴 것 같은데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도 이 종목은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추세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바닥 돌파 패턴으로 굉장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한 1,900원 이 정도의 이제 좀 부근에 좀 갖다 붙이는 흐름들이 나오면 뭐 분할 매도 정도는 진행을 하시고 이 종목이 탄력을 받으면 2,000원 혹은 그 위쪽에 뭐 2,150원 선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의 거래량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들을 좀 이어주는 부분들을 기대하시고 이 SDN의 앞으로 추후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이 1,900원에 근접한다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탄력을 받는다면 2,000원도 돌파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RT캐스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 이 종목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또 AS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다 히트를 치고 막 30, 40%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10몇 프로 하루 만에 날아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RT캐스트는 아쉽게 좀 조금의 상승을 보여주고 좀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차트 패턴에 포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뛰어 올리고 돌파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거래량을 굉장히 좀 많이 쏘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더디고 아래쪽으로 스물스물 내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을 이제 상대적으로 확 죽여놓으면서 좀 자리를 잡는다던가 혹은 이제 쉬어가는 패턴으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요즘에 차트 강의 패턴들을 해드렸던 거 120 검은색 기준선을 위쪽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려놓고 안착하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2차의 방향성, 2차 급등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우리는 매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자리들을 좀 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보니까 2,200원 가격선이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기준선이 이제 이탈이 되는 구간이 2,2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짧게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다만 오늘 양봉으로 돌리면서 지지해야 되는 자리에서 꼬리 달고 위쪽으로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방향성은 지금 위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이제 뭐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탈이 될 때는 2,200원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뭐 위쪽으로 뛰어 올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목표가가 지난번 전고점인 2,500 한 50원 이상 부근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노려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이 과거 흐름 대비해서 이제 막 거래량 늘리고 바닥 돌파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전고점 때까지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뭐 2,750원 여기까지도 이제 시세를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선은 기준선은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되 이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반등하고 거래량을 터트리는 상방으로 터트리는 구간에서는 좀 욕심을 좀 내보자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기준선 2,2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1차 목표가는 2,550원, 그 다음으로는 2,75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도 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11시 반에 하는 온라인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신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좀 아쉽기도 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늦은 시간 하셔서 힘드셨을 텐데.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영혼이 너무 없으셔서 아쉬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10시, 그러니까 방송을, 투자병법 방송을 항상 또 10시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시가 좀 넘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제가 10시에 하는 투자병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투자병법을 8시에 또 TV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제 방송을 열심히 또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시에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9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시간 체크하셔서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들, 열심히 준비하는 종목들 꼭꼭 계속해서 챙겨가시고 또 많은 수익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은 8시로 앞당겨진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종가에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11시 반에 하는 온라인 방송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지 잠깐 뭐 힌트라도 주실까요? 아, 네. 네. 제가 좀 살짝 숨기려고 했는데 이미 방송 아래쪽에 자막이 다 나가고 있어서 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제가 봐야 하는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무료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튀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리고 드렸던 것처럼 수익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캐치를 하고 싶으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새로운 이슈와 테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빠르고 강력하게 먹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뭐 간단하게 방송을 통해서 강의 내용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설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당장 빠르게 또 준비해야 되는 가장 좋은 종목에 대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시나요? 오랜만에 또 새로운 테마와 또 새로운 재료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에 뭐 돼지 열병,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뭐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주에는 PCB 쪽에서 또 많은 대박과 많은 적중들을 좀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제 또 시원하게 잘 먹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먹은 테마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또 새로운 테마와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들이 우리 시장에 또 다가오고 있고요. 또 우리의 먹거리가 또 새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또 시원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테마라고 합니다. 어떤 테마일지 지금 바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입니다. 자, 오늘 또 강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칠판 앞에 섰는데 요즘에 제가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의 강의 코너 속의 코너를 또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라볼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그 패턴에 맞춰서 종목이 발굴되는 종목 그 검색기까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죠. 제가 안 준다 그러면서 벌써 3번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때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에 이 패턴과 이 검색기에 또 검증을 또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좋은 종목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의 투자병법의 애청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골라드리는, 제 검색기가 골라드리는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수익을 내고, 저도 중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 AS를 좀 해드리면서 이런 이제 좋은 그 매매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전에 종목을 그 리뷰를 해드렸고, 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했었던 내용을 이제 또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면이 좀 멀리 보여서 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그라미 를 쳐드리면서 어제 귀 기울이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제가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2개 치면서 이제 녹십자 MS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FST라는 종목을, 제가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은 여기 이제 지난번에 한 번씩 포착이 되고 이미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고, 이 두 종목이 새로 이제 그 포착기에 또 검증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체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의 리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먼저 SFT라는 종목이 먼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기법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기준선으로 잡고 있는 이 121선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확 터뜨리면서 돌파하는 구간, 그다음에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음봉으로 이 검은색 선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대로 부딪히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내려갔을 때 여기를 아래쪽으로 붙이려고 했을 때 이 검은색 선이 힘을 좀 받쳐주면서 지지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제 내려오는 음봉을 보셨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붙이는 구간들을 좀 보셨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사실 오늘 이 SFT라는 종목은 뭐 굉장히 뭐 빠른 움직임이라던가 뭐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AS를 해드리는 관점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음봉이 나왔었고, 제가 원하는 이제 적은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좀 붙어버렸었죠. 그러면서 이 저점대가 아예 그 붙인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121선과 근접하면서 음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들이 오늘은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요거를 보고 체크하시면서 요거를 관심 있게 보셨거나 이제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매수가 담겼다고 하면은 저희 기준은 항상 똑같죠. 이 검은색 121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여기를 지키면 홀딩,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이탈되면 손절, 다만 여기서 위쪽으로 확 시세가 나올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FST라는 종목은 첫 번째 이제 AS를 마치고, 그 두 번째 종목 어제 그 포착이 됐었던 녹십자 M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가 근데 포착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그 제가 원하는 패턴 자체가 이미 만들어졌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이제 보시면서 이 종목의 저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저가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터트리고 돌파, 그 다음에 검은색 선에 안착하는 모습에서 거래량을 거의 뭐 4분의 1 이하 정도 가량으로 줄이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좀 쉬어가는 패턴들이 나왔었죠. 우리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급등했어, 양봉치네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거래량 없이 뺐을 때 이 검은색 선이랑 근접한 구간에서 지지력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 121선에 또 저항대로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는 지지력이 더 강해진다는 특징을 같이 좀 이용을 하시면은 좋은 그런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이 패턴을 만들고 검색기에 한번 포착이 된 이후에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오늘 또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22%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 종목 잘 날아가는데 이런 또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녹십자 MS가 오늘 장중에 22%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가 마감 때는 윗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한 6.3%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제 이런 패턴을 보면서 뭐 음봉 어느 자리에서나 매수를 하셨다 한다고 하면은 오늘 장중에 2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손가락이 뭐 이제 그 어디서 매도 타점을 뭐 잡을지 모르고 손가락이 느린다 한들 22% 중에서 못해도 뭐 10%는 혹은 못해도 5, 6%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창출을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과 이 기법으로 만든 종목 검색기를 매일같이 또 종목을 체크를 하고 또 검증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적중률과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네이처셀의 상한가 터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AS를 매일같이 해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 이 패턴과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해드렸던 강의도 다시 좀 되돌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 검색기도 이제 같이 좀 잘 돌려보시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와 같이 좋은 승률과 좋은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녹십자 MS를 챙겨가신 분들께는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좀 보강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식을 또 넣기도 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보이는 종목은 여기 이제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오늘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됐고 뭐 다른 종목들은 기준이 약간 안 맞는 종목들도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 검색기 같이 이용하시면서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검색기를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제 매매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검색기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지금은 원웨이로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뭐 질문이라던가 뭐 이제 혹은 뭐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기 AS 시간은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내일에도 또 좋은 결과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AS를 시작을 하면서 강의하는 시간이 조금 항상 좀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또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내고 있는 그런 매매, 즉 실매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안 해드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또 말을 또 빨리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핵심 부분들만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좀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단어라던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를 좀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보고 하는 동안 지금 이 머리를 좀 굴리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포인트만 좀 알고 넘어가시고 요즘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포인트만 잘
짚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양자라는 이제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마블 영화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앤트맨 영화를 보면은 앤트맨이 그 특수 슈트를 입어요. 그럼 이제 슈트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막 신체 크기를 막 작게 했다가 막 크게 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거기 이제 영화에 나온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원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뭐 신체 사이즈를 뭐 작게 하거나 뭐 크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뭐 영화상의 얘기였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가볍게 영화를 즐기면서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 양자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일상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더 나누고 쪼갤 수가 없는 그 물리량의 이제 최소 단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뭐 자세하게 뭐 과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굉장히 좀 거시적이지 않고 미시적인 그다음에 아주 작은 단위 기반으로 좀 그 쓰이는 뭐 내용 그런 단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빛 알갱이의 입자인 광자를 통해서 그런 걸 이용하는 이제 통신 그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더 발전된 혹은 뭐 더 빠른 그다음에 더 뭐 전송이 좀 원활한 더 고급된 기술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예전부터 근데 양자 암호 통신 혹은 뭐 양자 암호 키 이런 단어들이 시장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런 단어들이 부각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이제 그 양자 암호 키라는 그 단어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게 그 양자의 그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양자 암호 키라는 것은 해킹을 할 수 없는 해킹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암호키를 만들어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는 기술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양자 암호키에서는 해킹을 할 수 없는 기술. 그러니까 지금 보안적으로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기술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요즘에 혹은 뭐 이제 작년부터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LTE 시대에서 5G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5G 구축망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아무튼 이 5G 시대를 이제 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5G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과 사람이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초연결 시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게 모든 사물과도 이제 통합 네트워킹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해킹이 돼서 잘못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사람의 목숨이라던가 이런 과도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뭐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G에서는 보안이 핵심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5G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가 뭐 해킹으로서 그다음에 보안의 이런 이제 기능을 좀 어떻게 좀 잘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하게 있다가 요즘에 다시 한번 이 양자라는 단어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최근에 이제 부각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양자 암호 통신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짚고 갈게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이다라는 발표와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고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뭐 구글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먼저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서
막 눈치를 보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그냥 일반 슈퍼컴퓨터로는 연산 시간이 1만 년이 걸린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분 만에 또 이제 그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그다음에 좀 상향된 기능들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런 건지 저는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이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이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의 또 그 생산을 위해서 대략 한 17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이미 좀 뉴스로 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 쪽에서는 미국의 그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50억 정도의 투자를 이제 또 진행을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경쟁들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미래 핵심 먹거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이제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혹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상용화를 거의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양자 관련된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이제 뭐 만들어지고 구체화된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미래의 기술인 거고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메인 기업들이 발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을 좀 불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자 관련된 내용의 테마는 좀 앞으로 이제 그 시세라든가 기대감이 무궁무진한 그런 좀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부각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과거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캐파를 넓혀왔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테마주라든가 혹은 너도 5G야 이런 식으로 또 붙이는 이 테마의 캐파 자체가 점점 세력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캐파를 좀 넓혀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신다고 하면은 ETRI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양자 암호 통신 표준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ETRI라는 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양자 암호 통신을 상용화를 또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양자 암호 통신의 전송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이제 표준화 고유의 표준화를 좀 먼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좀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표준화를 먼저 시키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제 표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리 좀 선취를 하고 미리 좀 앞질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좀 뭐 지원책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그 뭐 통신 3사들의 뭐 계획이라든가 발표들 그다음에 이런 플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양자 관련된 종목들에게 수혜로 혹은 이제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SK텔레콤 관련된 뉴스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SK텔레콤 양자 암호 표준화 국제회의에 의장단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또 이제 아까는 이제 국내 연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국제적으로도 이 양자 암호 표준화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고 이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좀 양자 컴퓨터와 더불어서 중요한 또 과제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세계적인 기업들과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메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 여기서 이제 이 실무 회의에 의장단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자 암호 통신의
표준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좀 그 발빠르게 먼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세계적인 위치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SK텔레콤도 그렇고요. 뭐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양자 암호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속도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 표준 선점을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양자 암호망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발표가 나오고 앞서서 뭐 이제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안쪽에서에 대한 뉴스들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의 세계적인 위치와 이런 그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좀 부각을 좀 받기 시작하는 핵심 수혜주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우리넷이라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로 드림시큐리티 혹은 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옵티시스 그다음에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뭐 빠르게 이제 캐치를 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요즘 그 특징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좀 빠르고 강력한 상승률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27일에 이제 어떤 이때 이제 상한가가 갔었을 때 어떠한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까 제가 이제 뉴스를 짚으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그 기관이 되겠죠. 거기서 양자 암호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을 하겠다. 아까 이제 봤던 그 뉴스가 처음 나왔던 시기에 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표에서 말씀드렸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사실 요거의 이 뉴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실 과거부터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 통신 혹은 이제 뭐 양자암호 키,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개발 요구에 대한 내용들은 원래 과거에 전부터 미래에 우리가 또 이뤄내야 돼야 하는 뭐 이제 뭐 과제라던가 혹은 뭐 이제 미래의 좀 기술들, 꿈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더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테마 자체의 캐파를 저는 굉장히 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쭉쭉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뭐 상한가 정도의 캐파는 아니지만은 요즘에 없었던 거래량이 늘어나고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한번 보여줬던 거는 다 같은 뉴스와 같은 맥락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코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 테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급등이 났었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이제 올라간 그 자리에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내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테마의 캐파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혜주들과 새로운 그 신생아 종목들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테마와 비슷하다고 보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래핀이라는 이슈가 처음 나왔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그래핀이라는 이슈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래핀이라는 이슈 자체가 처음 생긴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미래의 뭐 꿈의 물질에서 그래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구글에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또 그래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직접 수혜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그래핀 관련된 대장주였던 국일재지가 3, 4개월 만에 600%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 안에서 그래핀의 테마 캐파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출발했었던 그래핀 관련 수혜주 XINC도 더 빠르게 9거래일 만에 대략 이거는 150%인데 제가 영어를 하나 빼먹었네요. 150%의 상승률이 바닥권에서 단기간 안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캐파를 보여줬던 과거의 이슈와 과거의 테마 순환 속도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다음 수혜주와 이 테마가 커지기 전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맞춰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 차트, 요즘에 수익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똑같은 패턴에 그 포착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양자 암호 통신 후속으로 그다음에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자 암호통신에 대한 강의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편입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편입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좀 슬쩍 지나갔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로라는 종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더 설명을 드렸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테마의 크기가 작지가 않구나라는 부분들만 잘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라는 종목은 관련된 테마 안에서 양자 암호키 그 검출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수상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그림에 121선 이렇게 딱 근접하는 그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약간 위치에 좀 갭상승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할 때는 좀 2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매수, 그다음에 만약에 2,800원 아래쪽까지 준다고 하면은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우리의 기준인 이 검은색 선이 되겠죠. 2,600원 선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짧게 단기간 안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3,500원으로 먼저 잡아드리는데 추후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좀 AS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이제 매도할 때도 2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제 2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주는 우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600원 말씀하셨고요.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 두 번 분할 매도하는 대응 전략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입주 히든 종목은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지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막 시세가 시작되려고 하는 후속주 느낌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좀 이런 패턴들을 본다고 하면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은 과거에 올라갔던 그 먼저 올라간 종목들의 기대치를 다시 안고 가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과거의 패턴들에서 이제 많이 포착이 됐었죠. 제가 이 그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이 테마를 좀 부각시켜 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슈와 이런 패턴들과 굉장히 좀 흡사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좀 골라드렸었고 그 중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대지열병을 또 미리 선취해서 거기서 이제 상한가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자암호 통신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슈퍼 루키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1개월 동안 매집의 흔적과 손바뀜의 흔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비드의 수익 잘 나는 급등 패턴에 포착이 되었다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 통신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슈퍼 루키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급등 매매 패턴에도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현재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병법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